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쇄신의 첫걸음으로 직선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추가로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 단독 취재 준비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안에 있는 247만 표, 이 재검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자, K축구혁신위원회, 그동안 체육관 선거로 비판받아온 축구협회의 대의원제, 그러니까 간선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들 선거제도 개선 걸림돌이 되는 정관부터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슨 정관을 고치겠다는 건지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어제 소집된 K축구혁신위 주요 안건은 축구협회장 선거였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축구협회장을 60일 안에 선출해야 한다는 축구협회 규정을 손질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어제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축구협회장은 원칙대로라면 9월 4일까지 뽑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선거 인단 규모와 선출 방식 등을 바꾸려면 60일 안의 선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기존 60일 내 선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혁신위 소속 의원은 채널A와 통화해서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인을 늘려봤자 최대 300명까지밖에 늘리지 못한다며 이전처럼 체육관 선거로 뽑는 것은 축구협회도 혁신위도 또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정관에 예외 조항을 넣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축구협회가 이를 수용하면 새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동안 차기 축구협회장 선출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관 개정에는 축구협회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막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정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행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는 대한체육회 등과도 사전 협의를 거쳐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국회가 22일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22일로 잡은 건 해외에 나가 있는 홍명보 전 감독에게 증인으로 나오라고 연락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홍 전 감독 이 측근에게 부르면 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 출국해 미국에 도착한 뒤 홍명보 장학재단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직접 전한 겁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가려고 한다. 22일쯤 열릴 것이란 기사도 있으니 알아봐야겠다. 홍 전 감독이 이런 뜻을 전했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입니다. 홍 전 감독이 청문회에 출석하려는 이유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끝까지 선수들을 지키는 것 또한 감독의 역할이라며 선수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나가서 다 말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억울한 거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홍명보 장학재단은 국회 청문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홍 전 감독의 귀국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릴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회 일정을 22일에 맞춰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 청문회 진행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취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의 핵심 역할을 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 이 경찰에 고발도 됐고 청문회 증인으로도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프로축구팀의 임원으로 간 건데 말들도 나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축구 작전판 앞에 서는 남성. 축구공을 들고 선수 말을 움직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는 남성.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입니다. 캄보디아 프로축구구단 나가월드FC가 이전 이사를 기술이사로 선임한 걸 알리는 SNS 영상입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임생 이사가 현재 캄보디아에 있고 구단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이사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홍명보 감독님이랑 박은호가 공동 1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1, 2, 3번에 순위를 매겨서 취업 목적의 외국행위라지만 청문회 출석이 예상되는 시점에 해외로 취업한 걸 두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를 지낸 김영광 선수는 이전 이사의 해외팀 진출 기사 밑에 밖으로 나가버리고라며 노래 가사를 인용해 비판 댓글을 달았고 일부 누리꾼들도 해외 도피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후임, 그러니까 차기 국가대표 감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4년 전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사령탑이었습니다. Do ponto de vista desportivo, a Coreia ficará sempre ligada na minha vida, mas obviamente do ponto de vista pessoal, evidentemente que terá sempre uma grande recordação na minha vida pessoal. 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 협회 관계자에게 지원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것을 지원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 4년 전에 예전에 선임이 됐을 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준비도 돼 있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차기 감독 선임 절차가 후보자 접수를 받는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전력 강화 회의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발과 관련해 구체적 방침이 나온 건 아니라며 후속 전력 강화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2022년 당시 연장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K축구혁신위원회가 이제 쇄신을 방안을 논의하는데 일단은 축구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걸 좀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간선제, 뭐 체육관 선거다? 이게 네. 진짜 문제였던 겁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기존 현직에 있는 집행부가 아무래도 소수 정예 선거인단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고 예. 또 그 선거인단들을 좀 더 설득을 하거나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선거인단의 수를 좀 늘리거나 네. 또는 뭐 거의 그 모든 그 대한축구협회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방식으로의 변화도 좀 구상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관을 고쳐야 되나 봐요. 지금 정관은 선거인단은 300명을 넘지 못하게 네. 돼 있다 보니까 네. 직선제를 바꾸면 그거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여기에 그 먼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대한체육회도 유승민 회장이 지금 회장인데 차기 회장 선거부터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네. 그만큼 실제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원격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문제는 피파에서 원격 투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그 피파의 어떤 규정에 또 각 나라의 축구협회들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대단히 직선제가 된다고 하면 피파 쪽하고 이제 KFA 쪽이랑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외를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기 축구협회장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관심일 텐데 역대 협회장을 보니까 김우중, 정몽준, 정몽규 사실은 기업 총수들이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뭐 중간에 다른 분도 좀 계셨지만 근데 직선제를 하게 되면 좀 이런 분들이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좀 폭 넓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선거인단이 많아지면 뭐 선거 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뜻밖의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승민 회장이 뜻밖의 당선이었고 선거인단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나오는 후보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기업주들이 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직선제라는 게 누가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프로 선수협회는 프로 선수당 1인 1표를 달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체 회원은 뭐 15만 명, 18만 명 이런 그렇죠. 수준이 나오던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간선제와 직선제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직선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가져야 되는 건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선거인단을 구성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가능한 방식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이게 피파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지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회장이 그 사임한 상황에서 60일 안에 현재 정관상은 그렇죠. 60일 안에 지금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보궐선거에는 아무래도 K혁신위원회에서 좀 진행하는 뭔가 변경된 규정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관을 좀 고친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축구협회장도 지금 한동안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1월에 아시안컵이 있거든요. 네. 감독 선임이 축구협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K축구혁신위원회에서도 감독 선임은 자신들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예.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월드컵 실패 책임이 분명히 있고 예. 또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집행부도 지금 약간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예. 차기 감독 선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들어와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A매치 규정이 바뀌어서 9월, 10월에 걸쳐서 4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임시감독 선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임시감독 선임까지는 현 집행부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진행을 지금 하는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임시감독으로 할 것 같다. 네. 지금 뭐 앞서 보도 보니까 파울로 벤투 감독은 오고 싶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데 네. 간수 있어요? 뭐 벤버지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저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벤투 예. 감독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북 현대를 맡아서 K리그에서 성과를 냈었던 이 포획 감독 예. 이 두 분이 관심을 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차기 예. 집행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공고도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K축구혁신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벤투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됐든 정식 감독이 됐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 그게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자리가 네. 해외 감독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자리예요? 한국 팀 감독. 네. 저는 매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정말 유럽에서 뛰는 수준급 선수들이 많이 있고 예.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섭섭하지 않게 잘 또 주는 예. 그런 자리고요. 예. 또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꾸준히 나가는 대표팀이라는 것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좋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부터 영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무조건 체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으로 스스로 좋은 감독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더 허심탄회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좀 더 많은 분들을 놓고 고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잘못 보면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장의 유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범행에 앞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백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건물로 검찰 수사관들이 진입합니다. 오늘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 서류가 있었습니까? 의심할 만한 게 나왔나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광산서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관련 수사 정보도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박무경감이 외국인 여성 관련 수사에 여성 청소년계도 참여하자 장윤기 부친에게 대비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장윤기 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는 부친 손에 폐기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도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도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수사팀장과 장윤기 아버지는 어떤 관계였고 수사 정보가 어디까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핵심 쟁점인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지우 기자입니다. 장윤기의 SUV에서 발견한 핵심 증거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무경감. 경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전 박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박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도 장윤기 부친이 박경감과 직접 통화한 기록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의 휴대전화에서 박경감과 직접 통화하는 음성을 녹음 파일 형태로 확보한 겁니다. 수사팀장과 장윤기 부친의 통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다른 통화 녹음 파일에는 수사팀 형사가 부친에게 장윤기 구속영장 신청 일정 등을 알려주는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경감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수사팀원 4명 전원과 장윤기 부친 장모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보고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사람도 바로 이 수사팀장이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핵심 증거, 차량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인계되기 전까진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6일 오후 촬영된 장윤기 차량 내부 모습입니다. 경찰 압수수색을 마친 뒤 취재진이 찍은 겁니다. 조수석 수납함에 검은 물체가 담긴 비닐봉투가 보입니다. 결박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입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입니다. 경찰은 전날인 5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놨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장모경감에게 차량을 인계하면서 압수할 증거물 없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차량 내부 사진이 찍힌 직후입니다. 감식기지 유출에서도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파일가 기록상에는 묻어있는데 압수가 되지 않았던 거죠. 보름이 지난 22일 검찰이 차량을 추가 압수수색할 땐 케이블 타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팀장 측은 케이블 타이를 영상 기록으로 확보한 상태였다며 고의로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목이 강간살인죄로 변경돼 뒤늦게 케이블 타이를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케이블 타이 영상을 2달이 지난 어제서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방지법,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런 신고 채널이 생겼습니다. 입틀막법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여야가 세게 맞붙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오늘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채널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털 게시글을 해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허위 조작 정보 신고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신고센터에 들어가면 게시물 주소와 신고 이유, 그리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통위는 1차적인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선 오늘 법 시행 이후 글이 삭제됐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지만
박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열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친청계가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격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당일 계엄 해제안 표결에 불참한 걸 소환하며 고의 불참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총리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며 사과하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친청계에서 제기한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생각했다.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가 감기약을 먹고 자느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사실을 소환하며 감기약 성분을 밝혀라.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 고의 불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그 고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문제로 이미 바뀌었다. 제기에 대한 사과는 사과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친명계도 역공을 폈습니다. 아이고 참 왜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같이 보려고 그래요. 좀 아까면 안 되죠. 하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도 왜 국회가 지역구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늦게 국회에 왔냐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자기 정치를 두고도 세게 붙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어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자 정 전 대표는 현직 국무총리가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오늘 정당방위한 겁니다. 저를 공격하지 않으면 저도 정당방위할 일이 없겠죠.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징계 정국에 시동을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인도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오히려 장 대표라며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되자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는 장 대표라고 반발했습니다. 조경태가 해당 행위자인지 6.3 지방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인지. 조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 대표를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안과 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치면 종합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 당권파는 징계는 공포 정치가 아니라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오늘도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 장외로 나갑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247만 표, 선관위도 여당도 또 야당도 재검표하자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표를 어떻게 재검표하겠다는 건지, 하면 어떤 게 밝혀지는 건지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을 재검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구의회 의원 선거 투표지 등이 대상입니다.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개수기로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세어 검증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는 개표소 투표지가 선거 당일 투표지와 같다는 점을 입증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검표에 9시간이 걸리고 5천만 원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도 재검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후폭풍이나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효력 때문입니다. 유효투표지, 무효투표지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 개표 상황표에 나온 거랑 매수가 만약 달라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검증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여야가 국조특위에서 합의하면 재검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평화롭던 마을이 영화의 배경이 된 뒤 밤만 되면 공포체험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귀신을 보겠다며 야심한 밤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데요. 밤잠 설치는 주민들의 고통, 권경문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화는 끝나가지만 여기는 아직입니다. 공포 영화가 조명한 곳, 살목지입니다. 귀신이 어딨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미섭게 한 거지. 오래 갈게요. 금방 끝날 거야. 대낮에 들으면 뭔 말인가 싶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돼야 아는 겁니다. 이 밤에 살목지로 오토바이가 들어갑니다. 쫓아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불 맞는 것 같아요. 불 피우고 빙빙 돌며 소리를 지릅니다. 떠난 자리에는 담배꽁초 잿더미가 남았습니다. 또 옵니다.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꽤 가까이 오셨다. 아무래도 저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인데? 어디? 나도 봤어. 사람이라고? 사람이잖아. 정신없는데? 잘 써. 깜짝이야. 귀신 어딨어? 이러고 계신 분들이야. 가자. 아니야, 귀신 어딨냐고. 많이 덜해졌다지만 아직 밤마다 반복입니다. 이 시간에 좀 오시기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워서 여기 술 먹다가 취할 때까지 먹다가 온 거예요. 귀신 보겠다며 오고 간 흔적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밤에도 다양한 동네가 차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귀신 나온다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어딨어요? 한 바퀴 돌고 운동하는 게 딱 좋아요. 유가족의 슬픔이 서린 곳. 귀신 나온다는 소문에 그런 곳을 범하기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 벌어진 폐광입니다. 초등학생들 거기 한 10명 조속 들어오더라고. 이제 태권도 사범 그거 이제 단장이 애들 간 키운다고. 이해 갑니까? 간 키운다고. 자기 아버지 산소에 그 간 키운다고 학생들 보낸다 가면 난리 나겠죠. 매일 CCTV 화면 주시하고 경고 방송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취재진과의 첫 만남도 이랬습니다. 24시간을 나는 밤이고 나도 저 붙어 있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안 나가면 내가 무단치를 뭐 고발한다 고. 인터뷰 중에 또 왔습니다. 인차 지금 뭐 하십니까? 나가세요 지금. 인차 지금 나가면 그거 뭐 하십니까 지금? 나가죠. 바로 나가네요. 저런 데 뵙구나. 체험이란 이름에도 선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유족들은 저게 산소지. 그런 공간에 귀신 탐험이고 계속 그 이야기 자체가 됩니까? 이런 추모 장소에 밤 되면 저런 난장판이 참 타국하면 눈물 날라.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네, 이런 장마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오락가락하던 비가 내일 새벽부터는 거센 장맛비로 바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경훈 기자, 내일 출근길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출근길 우산은 반드시 챙기셔야겠고요.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거든요. 지금 출근길 비 오면 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지하철 이용해서 최대한 실내에서 이동하는 걸로. 내일 출근 시간대 수도권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어 저지대 등 수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전국이 26에서 33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저녁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태풍 바비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다음 주 장맛비 강수량을 결정할 수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드럽고 말랑한 촉감의 고무 장난감. 요즘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놀곤 하는데요. 만질 땐 재밌어도 자칫 급성 알레르기나 눈병을 앓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구 진열대에 쌓인 장난감을 손님들이 이리저리 손으로 만져봅니다. 말랑이로 불리는 장난감인데 부드러운 촉감과 탄력 때문에 정서 안정에 좋다며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서송희 씨는 말랑이를 만지고 놀았다가 20분 만에 급성 발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일단 손, 발이 엄청 간지러웠었어요. 왜 그러지 하고 화장실 가보니까 이제 얼굴 전체가 이제 울그락불그락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죠. 발진은 얼굴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번졌고 결국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급성 알레르기. 말랑이를 만지고 논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눈병에 걸린 20대 여성도 있습니다. 한쪽 눈만 되게 빨갛고 눈곱이 진짜 완전 눈을 거의 다 덮을 정도.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성분이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부제는 향료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게 흔한 증상이에요. 장난감을 만지고 논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만지는 건 금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촉감 장난감 관련 피해 접수가 늘고 있다며 본격적인 안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렇게 경고문까지 붙여놨건만 정성스레 가꾼 꽃을 누군가 몰래 뽑아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꽃을 뽑아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한 여성. 화단 앞에 발걸음을 멈추더니 좌우를 살펴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 화단으로 다가가는 여성. 손을 쭉 뻗어 화단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뽑습니다. 여성이 뽑아든 건 다름 아닌 식당에서 관상용으로 키운 천일홍. 손에 천일홍을 쥐고서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최근 애써 키운 천일홍이 뿌리째 뽑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자 CCTV가 찍고 있고 무단 채취를 금지한다는 경고문까지 붙였지만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문구를 봤을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걸 뽑아갔다는 거 너무 괘씸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장미꽃 명소에서 장미를 훔쳐가는 60대 여성이 포착되는 등 개화철 꽃 도둑이 기승입니다. 경찰은 예뻐서 가져가 키우려 했다 해도 엄연히 절도죄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경기장에 울려 퍼진 혐오 구호로 시작된 논란. 배제고 선수단이 눈물로 사과했고 광주 제1고는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 제1고가 배제고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과 교직원, 학부모 80여 명이 광주를 찾아 광주 제1고 학생들에게 눈물의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광주 제1고와 광주 제1고 총동창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얘들이 야구를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선처해 주시고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좀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을 가슴에 좋은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제고의 재심 신청을 고려한 겁니다. 빨리 그 마음의 짐을 덜어줘야 배제고 입장에서도 재심 청구할 때 좀 더 마음 편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난 1일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한 배제고의 재심 신청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심의까지 최소 2달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심 신청에 대해 배제고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세계 영업이익 1위 엔비디아도 제쳤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 역대 최대, 영업이익망 무려 89조 원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171조 원, 89조 원.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하루에 1조 원씩 수익을 낸 셈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역대 최대 기록보다도 앞선 수치. 세계 기업사를 다시 썼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9조 원을 감안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10조 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이 사실상 실적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공개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명 억만장자의 여름 캠프로 불리는 선밸리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빅테크 친구분들 만나러 오셨을까요? 반도체 실적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만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투자자들이 이미 익숙해졌다. 차익 실현이다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중심의 좁은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생계가 어렵다면 더 막막해지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 신탁 제도를 본격 시작했고 첫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치매 판정을 받은 김모 씨. 가족 없이 혼자 기초생활급여로 생활하는 김 씨는 작은 돈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5만 원을 드리면 짜장면을 하나 사 먹었다고 해도 잔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돈은 하나도 안 남고 그냥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견인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환자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서비스로 주요 대상자는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도 위험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공단이 월세, 공과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수상한 지출도 감시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 갈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아드릴 수 있는 제도니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난 4월 시행 뒤 4건의 첫 계약이 이뤄진 상황. 누적 문의가 127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기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상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커피 브랜드 백다방의 로고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이 간판에서 백종원 대표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는데 자세한 내용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전문 브랜드 백다방 로고에서 창업주인 백종원 대표 얼굴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말부터 간판도 바꿉니다. 백 대표의 얼굴을 없애고 한글 표기를 영문으로 바꾸고 다방 발음을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보다 쉽고 직관적인 로고를 택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정말 외국 사람들 많이 접했죠. 지금 최근에 하려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백다방은 올해 8월 일본 도쿄 1호점을 내고 중국, 대만, 미국 진출도 검토 중입니다. 로고 변경이 백종원 지우기라는 관측에 대해선 그러려면 명칭 자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셰프인 백 대표의 유명세로 급성장했지만 오너 리스크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백 대표는 자신의 외식 프랜차이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갑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지난 1년간 방송 출연을 중단했다가 최근 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거센 태풍과 토네이도가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했는데요. 괌과 사이판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까지 중국 본토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붕괴된 저수지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농과 밭, 차량과 주거지까지 모두 물에 잠겼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대가 구명보트에 태워 구해냅니다. 현지 시각 어제 10호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난닝시를 강타하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대규모 홍수로 2명이 숨지고 5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이 부는 거리에는 온갖 집기들이 나뒹굴고 시민들은 건물 안으로 뛰어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관계당국은 시속 149km에 달하는 토네이도로 인해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생성된 초강력 태풍 바비도 괌과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고 나무가 뽑혀나갈 듯 휘어지는 모습입니다. 당국 기상청은 바비가 강도 5등급의 슈퍼태풍으로 순간 최대 풍속은 약 346k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풍 강도 최고 등급인 5단계에서 한 등급 내려온 태풍 바비는 대만을 지나 중국 본토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미국 공습으로 숨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도심을 가로지른 장례 행렬은 20km까지 이어졌는데요. 분노한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돌을 던졌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조문객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림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결국 현수막은 찢겨 나부깁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 의식인 악마에게 돌 던지기를 재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에 빗댄 겁니다. 테헤란 도심 약 20km 구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끝없이 늘어섰고 관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뻗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것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군중들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장례식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메네이의 유해는 어제 테헤란에서 150km 거리에 중부 종교도시 콤으로 운구됐습니다. 내일 시아파 성지 이라크 카르발라를 거쳐 장례 마지막 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하드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파 하메네이 현 최고 지도자는 장례식에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어제 기습 발사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이 중국 미사일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어제 오후 태평양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这是一次例行性的军事训练活动，不针对任何特定的国家和目标。 중국은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관영 황구15는 사거리 약 12,000km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쥐랑 3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때 공개된 미사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도 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中国は十分な透明性を欠いたまま ICBM を含む核ミサイル戦力を広範かつ急速に増強させているなど
일본에선 대만 유사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을 중국이 동시에 견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독일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던 캐나다의 60조 원 차기 잠수함 사업. 캐나다 총리도 한국 잠수함 좋다 했지만 끝내 독일 품으로 갔습니다. 동맹의 벽은 그만큼 높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결국 독일의 승리로 끝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I'm pleased to announce that Canada has selected TKMS as the preferred supplier for Canada's patrol submarine project. 잠수함 기술에선 오히려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더 크고 더 오래 자망하고 SLBM까지 발사 가능하며 이미 실전 배치돼 빨리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212CD는 더 조용하고 북극의 저온 환경에서 작전하기 좋은 강점이 있지만 한국 잠수함이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의 벽은 높았습니다. 1949년 설립 때부터 함께한 두 나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움직임에 오히려 서로 뭉쳤습니다. I really admire what Canada is doing. The way you are supporting Ukraine recently. It'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the Secretary General of NATO. He's doing, and I'm going to add a point, amazing work at a critical time. 노르웨이가 고민 끝에 한국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 전차를 택한 것도 동맹이 이유였습니다. 한국 방산, 가성비와 기술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안보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상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이제 꾸준히 키워나가야 되겠죠.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 당연한 건데 일본은 아직도 우기고 있죠. 1948년 독도는 한국의 일부라고 적힌 미군의 기밀 보고서가 새롭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를 발견한 교수 신받다를 외쳤다는데요. 대체 어떤 자료인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독도 폭격 사건 희생자 위령제. 1948년 독도에선 훈련 중이던 미 공군 폭격기 오폭으로 어민 1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 당국이 작성한 기밀 보고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일부, 알려지지 않아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군 당국은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 섬으로 오해해 폭격 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갑생 성공회대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이 자료를 얻어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신만이들이 보면은 신받다 하듯이 이건 새로운 자료라서 되게 좀 기분은 좋았던. 미 군정 시기였던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독도 관련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번 보고서로 공백을 메우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독도 이용과 인식 등을 입증하는 1900년대 초 울릉도 주민의 생활상이 담긴 문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푸바오가 중국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푸바오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어느새 이 중국 가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 생일 파티를 맞았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대형 케이크를 살피며 즐거워하는 이 쌍둥이 판다들의 모습 신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대나무로 만든 대형 케이크를 살펴봅니다. 사육사가 선물한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죽순을 먹습니다. 쌍둥이 판다 자매의 세 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관람객들로 대기줄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늘어섰습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루이 생일 축하해. 2023년 각각 180g과 140g으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는 몸무게 80kg을 넘어서며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번 생일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만 4세 이전 중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겨울 중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국에 장맛비가 많이 내립니다.
충남과 전북에 200mm 이상, 수도권에도 150mm 넘는 폭우가 예보됐고요. 중부는 1시간에 최대 50mm의 폭포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는 목요일 밤이면 그치겠고 경기와 강원은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로 상향돼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체감 33도 이상의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내일 한낮에 대구 체감 33도, 서울도 체감 30도에 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